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충돌 해결 방법으로 체이닝이 있습니다. 체이닝은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여서 각 버킷별로 여러 개의 슬롯을 가능하게 하여서 충돌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배웠죠? 이런 해시 테이블, 배열 스타일의 해시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로우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 버킷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각각의 버킷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 버킷마다 여러 개의 저장 단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슬롯이었습니다. 자, 체이닝은 이런 슬롯에 해당되는 것을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서로 다른 키 값을 가지지만 같은 주소가 계산된 자료들이 한 버킷에 동시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한 버킷에 저장되는 서로 다른 키 값을 가지는 녀석들 뭐라고 그랬죠? 예, 동고자라고 했었죠. 이런 동고자를 지원을 해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연결 리스트를 통해서 동고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 앞서서 재산함수,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해싱 함수 모두 5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183이라는 자료가 저장된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1인 경우, 검색키 값이 1이라는 경우에 나머지 연산이 1이죠. 자, 따라서 여기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검색키 값 1이 제일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이죠. 예, 8 모두 5는 3이네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주소 3에 새로운 자료가 하나 저장이 더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충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3 모두 5는 3이죠. 자, 이 경우 주소 3에 연결 리스트에 기존의 8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 체인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 연결 리스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8 다음 녀석으로 검색키 값 3을 지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더 추가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체이닝은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동고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충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체이닝의 경우도 해시 테이블에서 최대 버킷의 수는 고정되어 있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체이닝은 정적 해싱, 그러니까 스태틱 해싱이죠. 스태틱 해싱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점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이닝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146페이지 단순 3.5절에 있는 단순 연결 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구조체, 상수 구조체 선언이 해싱 def.h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체이닝을 구현한 파일은 헤더 파일은 static hashing.h.c 파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제 프로그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해싱 테이블에 대한 구조체 해시 테이블입니다. 앞서서 달라진 점,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해시 테이블의 크기와 현재 원소 개수, 그리고 원소 저장을 위한 배열 포인터는 동일한데, 자, 앞에 pp가 붙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더블 포인트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더블 포인트일까요? 예, 이처럼 각각의 1차원 배열에 저장된 녀석이 뭐죠? 예, 링크드 리스트 구조체, 포인터죠. 1차원 포인터 자료를 저장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예, 더블 포인트가 되었다는 점이 특별히 좀 주의할 사항이 되겠고요. 이 1차원 배열은 크기가 예, 최대 버킷 사이즈만큼이 되겠습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버킷 사이즈 빼기 1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버킷에 저장되는 것은 예, 링크드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죠. 연결 리스트 구조체이고요.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가 되어 있고, 각각의 구조체는 연결 리스트는 현재 슬롯과 그리고 첫 번째 도입된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일들의 종속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어떤 파일이 가장 많이 참조될까요? 예, 해싱 def.h 파일, 그러니까 상서 구조체 선언이 파일이 가장 많이 참조될 것이고요. 이 파일들은 아무래도 static hashing.h, 그러니까 해싱 구조체 함수 선언에서도 참조될 것이고, 연결 리스트에서도 참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체이닝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해싱 링크드 리스트.h 파일은 예,
static hashing.h 파일에서 참조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이 번째가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mple에서는 실제로 이 static hashing.h를 참조하겠죠. 즉 이것이 네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어떤 종속성이 있을 거 있습니다. 자, 먼저 해싱 def.h 파일입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해시 키가 우리 문자열 스트링인데 그 키의 크기를 정의를 했고요. 상수값으로. 그래서 해시 엘리먼트, 그러니까 각각 저장되는 해싱 일종의 슬롯이죠. 그래서 검색 키 값과 그리고 저장되는 값, 자료, 인티저 정수형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체 선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싱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쓰여지는 데이터가 해시 엘리먼트, 자, 좀 전에 우리 살펴본 슬롯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이 저장되고 나머지는 우리 앞장에서 살펴본 3장의 단순 연결 리스트와 같은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링크 리스트에서는 현재 엘리먼트 카운트와 헤더 노드를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은 자세한 부분은 우리 앞장의 3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스태틱 해싱 파일 보도록 하죠. 그 전에 해싱 링크 리스트 가보시면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해싱 def.h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클루드 하는 헤더 파일이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해싱 링크 리스트.h 파일이라는 점이 다르네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스태틱 해싱 파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add element last라는 함수를 추가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원소를,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링크 리스트가 널이 아니라면 제일 마지막 위치를 찾아서, 즉 현재 링크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전달받아서 그 위치에, 마지막 위치에 노드를 추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ref 함수가 되겠죠. 왜 이런 함수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우리 책 866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즉 체이닝에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위치에 자료를 추가할 것인지, 즉 제일 먼저 추가할 것인지, 혹은 제일 마지막에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저장할 때마다 정렬해서 적장 키값 중간중간에 삽입할 것인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제일 마지막 위치, 언제나 체이닝에서, 즉 연결 리스트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 했을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자료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add element la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언제나 제일 마지막 위치에 자료를 추가하는 그런 함수, ref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해시 테이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시 테이블의 최대 버킷 크기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실제 생성된 해시 테이블을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점검이죠. 버킷 사이즈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해줄 것은 해시 테이블 자체라는 메모리를 할당해 줍니다. 자, 할당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해주죠?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 좀 전에 메모리 할당한 크기만큼을 0으로 세팅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대 버킷 사이즈를 전달받은 파라미터 버킷 사이즈만큼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차원 배열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어떤 1차원 배열이죠? 링크드 리스트 포인트에 대한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인트에 대한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더블 포인트로 받았다는 점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널 체크해주고,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으면 또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메모리 할당한 이후에는 반드시 0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버그의 약 10% 이상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메모리 할당 한 이후에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라. 특별히 C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면서 실제 1차원 배열 메모리 할당이 됐기 때문에 버킷 사이즈만큼 루프를 돌면서 이제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를 생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자, i번째 엘리먼트에 새로운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메모리 할당이 실패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루프를 빠져나가야겠죠.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은 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메모리 할당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모리 할당한 것들을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겠다. 먼저 우리가 지금 i번째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다가 메모리 할당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i-1번째까지 이전에 생성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j가 난널이면 j번째 있는 엘리먼트, 즉 링크드 리스트를 메모리 해제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좀 전에 그 할당된,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나서 1차원 배열, 즉 연결 리스트의 1차원 배열이죠. 그 녀석 자체를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 이후에 해시 테이블 자체에 대한 메모리 또한 해제를 해줘야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메모리 해제를 해도 실제 p 리턴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에는 여전히 가비지 값, 쓰레기 값이 남아 있으니까 반드시 널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브레이크를 빠져나가 줘야겠죠. 이 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해제 프리를 했다고 해서 그 변수값 자체가 리셋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해제를 한 이후에 다시 널로 세팅, 재초기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지금 메모리 할당이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오류 처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성공했다, 이런 오류가 평상시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포문을 돌면서 1차원 배열 요소 각각에 대해서 연결 리스트, 링크 리스트를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해시 테이블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해시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와 그리고 저장할 자료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는지 여부를 리턴하게 되는데요. 자, 해시 테이블 널이 아니면 먼저 버킷을 찾는 거죠. 무엇으로? 검색 키 값으로 버킷을 찾아서 이제 버킷이 우리 연결 1차원 별의 각각의 버킷이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 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그 연결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새로운 자료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현재 엘리먼트 가지수를 1 증가시켜준 다음에 성공했다고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킷을 찾는 것, 검색 키 값으로 버킷을 찾는 함수를 볼까요? 어떻게 찾죠? 전 입력 파라미터로 해시 테이블에 대한 포인트와 검색 키 값을 전달받습니다. 자, 이것은 동일합니다.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해싱 펑션을 이용해서 검색 키 값, 그리고 맥스 버킷 사이즈 값을 이용해서 버킷 인덱스를 구해오고요. 정상적으로 구해왔다 그러면 그 구해진 버킷 인덱스에 의해서 해당 1차원 배열에서 해당 연결 리스트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해시 펑션은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호너 방법에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생성된 숫자에 대해서 다시 모드 연산을 통해서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서 우리 살펴본 개방주소보에서와 동일한 함수이니까요. 앞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서치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해시 테이블에 대한 포인트와 검색 키값을 입력 파라미터 받고요. 찾은 슬롯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살펴본 서치 버킷을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버킷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죠? 슬롯을 찾아야 되죠. 그건 2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 리턴되는 것은 슬롯이 리턴되게 되겠습니다. 즉 연결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 각각 요소를 리턴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서치 버킷을 위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서치 슬롯을 보도록 하죠. 자, 이 같은 경우 독특한 사항으로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서치 버킷에서 찾은 연결 리스트에 대한 포인터와 검색 키값 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주소를 넘긴다는 점이 독특한 사항인데요. 서치 함수에서는 이 전달받은 포지션 값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때 delete 함수에 사용하는데 그건 밑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파라미터로 3개를 전달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치 슬롯에서 찾은 최종 슬롯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해 주는 것으로서 서치 함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치 슬롯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치 슬롯은 결국은 연결 리스트에서 해당 키 값을 가지는 자료를 찾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널이 아니야겠죠. 널 체크를 해준 다음에 자, 연결 리스트의 몇 번째 자료를 전달받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자료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그 노드가 너디 안까지 루프를 돌면서 검색 키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 검색 키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재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데이터, 예상하는 노드는 연결 리스트의 노드를 얘기합니다. 연결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 그게 뭐죠? 슬롯이 되겠죠. 그 슬롯 정보를 리턴합니다. 단 이때 이 p 포지션 뭐죠? 정수 값에 대한 포인터죠. 포인터 값으로 현재의 위치 값을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일종의 아웃풋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아웃풋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리턴되는 값이 그 슬롯에 대한 포인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슬롯이 위치,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서의 그 몇 번째 위치냐 그 얘기죠. 그 정보까지, 그러니까 리턴돼야 되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리턴되는 값이 하나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이처럼 아웃풋 파라미터 스타일로 포인터를 전달받고 그 포인터의 내부 값을 세팅함을 통해서 포지션 정보를 리턴해주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찾았을 경우에는 그 슬롯에 대한 포인터와 그리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위치, 몇 번째 연결 리스트에서 몇 번째 위치냐, 몇 번째 노드인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아웃풋 파라미터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번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리셋 해주면서 계속 일씩 증가해 주는 while문 끝까지 찾을 때까지 루프를 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끝까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while문 돌다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p 노드 이 값이 널이 되겠죠. 널이 돼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p 리턴이 여전히 널이 되겠죠. 만약에 못 찾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못 찾았을 경우에는 검색 실패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를 삭제하는 딜리트 엘리먼트 함수입니다. 여전히 해시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와 검색 키 값을 전달받습니다. 자, 먼저 버킷을 찾죠. 버킷을 검색 해시 테이블에서 검색 키 값에서 버킷을 찾고, 자, 버킷은 연결 리스트니까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해당 슬롯을 찾습니다. 자, 이때 연결 리스트에서 키 값을 가지고 찾는데 찾은 슬롯에 대한 포인터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치, 포지션까지 같이 전달받는다는 점,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딜리트 해주느냐? 자, remove element.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는 연결 리스트에서 구현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plist의 포지션 위치에 있는 자료를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함수가 되겠죠. 즉, 실질적인 원소의 제거는 연결 리스트에서 원소의 제거는 바로 remove element 이 함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LL은 뭐의 약자일까요? 아마 링크드 리스트의 약자겠죠, 그렇죠? 링크드 리스트인plist에서 포지션 위치에 있는 자료를 제거하십시오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저장된 엘리먼트 개수를 감소시켜 준 다음에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슬롯 혹은 슬롯 버킷 혹은 슬롯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처럼 널 체크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리턴을 수행해 주게 되니까 펄스가 리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시 테이블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 체크를 해준 다음에 1차원 배열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먼저 링크 리스트에 대해서 각각을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고요. 각각 이 링크 리스트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해시 테이블 1차원 배열 자체에 대한 포인터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해주고 최종적으로 해시 테이블 자체에 대해서 메모리를 해제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넌널 체크를 해준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각각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또 먼저 1차원 배열 각각에 2차원 배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슬롯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슬롯 사이즈가 0이면 empty 비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 만약에 0이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원소,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노드 정보를 가져와서 해당 노드에서 실제로 슬롯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키 값과 저장된 값을 출력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c-05.c 파일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장된 앞서서 개방 주소법의 구현과 마찬가지로 저장된 12개의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자료를 각각 선을 해주고요. 해시 테이블을 생성해 준 다음에 12개의 자료를 각각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 내용을 출력해주고요.
그리고 에이프릴이라는 검색키 값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키 값을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프릴 자료 검색키가 가지는 자료를 제거해 준 다음에 실제로 화면을 출력해 주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제대로 삭제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준이라는 검색키 값으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생성된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매물을 해제해주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실제로 실행해 보면, 예, 먼저 각각의 해시 테이블에서 일정 배열 내용을 출력해 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살펴본 개방주소법과 달리 몇 개 비어있는 곳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처럼 연결 리스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처럼 충돌된 횟수만큼 동고자가 발생을 해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뉴얼리와 줄리가 검색키가 1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에이프릴과 준이 각각 주소 4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키가 에이프릴 검색하니까 검색 결과 4, 즉 여기에 저장이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검색키 에이프릴로 잘 삭제한 이후에 HTML 내용을 보니까, 자, 어때요? 에이프릴이 삭제되었죠? 삭제되고 준만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키 준으로 했을 때 검색 결과가 6인데, 여기서 이 6은 저장된 값, 이 6을 출력해 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싱을 마무리하기 전에 해싱의 성능과 관련해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해싱의 성능입니다. 최선의 경우, 어느 경우입니까? 충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에 버킷이 대부분 비어있는 경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O1,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를 계산, 연산만으로 해싱 함수만으로 처리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에 대부분의 버킷이 가득 찬 경우, 그러니까 많은 충돌이 발생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비어있는 버킷을 찾기 위해서 재검색, 재연산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N은 최대 버킷 사이즈가 되겠죠. 즉 최대 버킷 사이즈 혹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해싱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을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해싱 함수라고 그랬죠. 해싱 함수가 얼마만큼 좋은지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해싱의 성능이 좌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해싱 함수의 성능은 결국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 가지 지표입니까?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했죠. 낮은 충돌 발생 빈도죠. 그리고 높은 해시 테이블 사용률, 그리고 빠른 해싱 함수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싱 함수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킵값 밀도와 적재 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킵값 밀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페이지 877페이지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자, 킵값 밀도는 무엇입니까? 킵값 밀도는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킵값의 개수, 여기서 킵값의 개수분에 현재 실제 사용 중인 킵값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전체 킵값 개수분에 현재 사용된 킵값 개수. 따라서 킵값 밀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킵값이 골고루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특정 킵값만 편중되어서,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편중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장된 자료와 해싱 함수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적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재 저장된 자료의 킵값의 어떤 분포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킵값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다른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지표는 적재 밀도라는 지표입니다. 이 적재 밀도 지표는 얼마만큼 현재 해시 테이블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얘기해서 적재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검색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재 밀도를 적절한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선형조사법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행조사법, 또 어떤 방법이 있었죠? 이렇습니다. 체이닝이 있었죠? 체이닝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별로 약간 달라지는데 먼저 선행조사법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선행조사법에서 적재 밀도 알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저장 가능한 모든 자료의 개수분의 현재 실제 저장된 자료의 개수가 바로 알파 적재 밀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저장 가능한 모든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예, 쉽게 얘기해서 버킷 수 곱하기 뭐요? 예, 슬롯의 개수가 되겠죠. 결국 이 개수만큼, 그러니까 저장 가능한 모든 자료 개수분의 현재 실제 저장된 개수를 개수로 구하면 현재 적재 밀도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실제로 알파에 따라서 검색에 실패한 경우와 검색에 성공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연산 횟수는 이처럼 엄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증명 자체는 요 참고 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 결국 알파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연산의 개수, 그러니까 검색에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한 경우 모두 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책 페이지 879페이지 그래프 있죠? 자, 그 그래프에 하면 알파 값이 적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검색에 성공하는 경우, 검색에 실패하는 경우 모두 다 필요 연산의 횟수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알파가 0.5다. 0.5 기준으로 봤을 때 검색 성공인 경우는 약 1.5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고 검색 실패한 경우 약 2.5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코멘데이션 추천이 있을 수 있지만 알파 값을 0.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성능상에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추천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이닝의 경우는 저장 가능한 자료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 무한대에 계속 증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 무수히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자료의 추가가 가능하죠. 사실 이 경우 체이닝 같은 경우는 적재 밀도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버킷,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개수분의 실제로 저장된 자료의 개수를 나눠준 이 값을 실제로 적재 밀도 알파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검색이 성공한 경우는 1 플러스 2분의 알파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고, 그 검색에 실패한 경우에는 알파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산이 필요합니다. 왜 이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엄밀한 증명 자체는 여기 있는 이 책 참고 도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체이닝의 경우도 적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연산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재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적재 밀도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선행조사법과 체이닝 모두 두 개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적재 밀도를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 함수를 재설계를 해서 필요한 연산의 수를 낮추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해시 테이블 자체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적재 밀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러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증가시켜서 적재 밀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